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자료를 가져왔어요. 네. 어떤 건가요? 그 장대경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수능 수학, 특히 극한 문제 풀이에 대한 유튜브 강의 녹취록이거든요. 극한 문제요? 네네. 근데 이게 접근법이 좀 독특해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답을 찾는다.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극한 아시잖아요. 변수가 어디로 막 가까워질 때 함수값이 어떻게 되나 보는 거. 네, 맞아요. 저도 잠깐 봤는데 기존 방식 있잖아요. 그냥 공식 외우고 문제 유형 달달 외우는 거. 네네. 흔히 하는 방식이죠? 네.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되게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문제의 본질, 강의에서는 생김새라고 표현하던데. 생김새요? 네. 그걸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거죠. 그 비유가 재밌었어요. 성형수술한 도둑놈. 하하, 성형수술한 도둑놈이요. 비유가 진짜 엄청 강렬한데요. 네. 겉모습만 보고 속지 말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원래 형태, 그 구조를 봐야 한다. 약간 이런 느낌. 와, 그만큼 겉보기 복잡함 너머를 보라는 거군요. 그럼 이 선생님 철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조금만 더 풀어주시겠어요? 핵심은 그거예요. 학생 스스로가 약간 형사나 의사처럼 접근해야 한다. 형사나 의사요? 문제에 대해서요? 네. 문제를 그냥 풀어야 할 대상, 숙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단서를 찾고 진단해야 할 용의자처럼 보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문제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답지 자꾸 보고 EBS 연계 문제만 풀고 이런 거로는 상위 등급 가기 힘들다. 점수가 안 오르면 이건 내 공부 방식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 엄청 강조하세요. 와, 듣기만 해도 좀 찔리는 학생들 많겠는데요? 근데 또 엄청 자신감이 있으시던데요. 자기 방법대로 하면 점수가 확 오른다고. 빵점에서 50점, 50점에서 75점, 막 이렇게요. 네, 맞아요. 그런 자신감이 대단하죠. 물론 전제 조건이 있긴 해요. 결석, 지각 절대 안 되고 답지 버리고 시키는 대로 따라와야 한다. 이런 규율은 좀 강조하시고요. 그렇군요. 그 자신감의 근거가 결국 그 방법론에 있겠네요. 어떤 전략들이 있나요? 네, 구체적인 전략들이 있죠. 예를 들면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 문제 있잖아요. 네,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죠. 거기서는 대가리 비교라는 걸 써요. 대가리 비교요? 네,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웃음, 최고차 항만 보라는 거예요. 식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 제일 힘센 놈, 그 대가리만 비교하고 나머지는 그냥 무시해라 이런 거죠. 예를 들면요. 2n제곱분의 3n제곱 이런 거 나오면 그냥 2분의 3이 답인 거죠. 뒤에 붙어있든 상관없이. 네네. 그건 기본이긴 하죠. 근데 조금 더 복잡한 거. 예를 들어 2의 3n승이랑 6의 n승이랑 같이 있다. 네, 지수 형태네요. 그럼 2의 3n승은 사실 8의 n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8의 n승이 6의 n승보다 훨씬 빨리 커지니까 6의 n승은 그냥 없는 셈 치는 거예요. 8의 n승, 즉 대가리만 보는 거죠. 이야, 진짜 과감한데요. 복잡한 걸 확 단순화해서 핵심만 딱 보라는 철학이 그대로 드러나는 기술이네요. 그럼 n이 특정 숫자로 갈 때는요? 그런 좀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 부분은 그냥 미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정도로만 언급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아마 다른 강의에서 다루거나 좀 더 심한 내용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다른 구체적인 팁은요? 제곱근 형태. 이것도 재밌어요. 예를 들어 루트 안에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5 있고 그 밖에 빼기 n 이런 거요? 네, 이것도 자주 나오는 형태죠. 유리화하고 막 복잡한데. 그렇죠. 근데 이분 방식은 달라요. 어차피 최고차항, 그러니까 여기서 n항은 소거될 거다. 그러니까 루트 안에 1차항 개수, 여기선 4죠? 네, 4n에 4요. 그 4가 분자가 되고 분모는 루트 밖으로 나가는 항, 그러니까 n이잖아요. 그 n의 개수 1에다가 2를 곱한 값. 즉 2죠. 루트 n제곱이 n이니까 개수 1이고 거기에 2를 곱해서 2. 네. 그래서 그냥 답이 2분의 4, 즉 2가 되는 거예요. 바로. 와, 이것도 거의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데요? 패턴 인식 능력이 엄청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문제의 특정 생김새를 보고 바로 답으로 가는 길을 찾는 거죠. 다른 유형도 비슷해요. 무한등비 수열이나 급수 문제 같은 거요. 수렴 조건 따지는 거 말씀이시죠? 네, 수열은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급수는 마이너스 1분의 R, 1일 때 수렴한다. 이 기본 조건만 딱 가지고 문제에서 공비 형태 빨리 찾아서 범위 안에 드나 그것만 체크하는 거죠.
시간을 엄청 단축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급수는 끝에 땡땡땡 붙어 있다. 뭐 이런 사소한 팁도 주고요. 아, 또 하나. 수열 AN이 수렴하면 극한값은 0이다. 리미트 AN은 0. 이것도 당연한 건데 문제 풀 때 유용하게 쓰고요. 네, 기본 성실이죠. 그리고 좀 특이한 유형인데 리미트 AN, BN 이게 어떤 값으로 수렴하고 AN은 무한대로 간다. 이러면 AN이랑 BN이 극한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뭐 이렇게 보는 문제요. 이걸 3년 주기 단골 손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하하, 재밌네요. 3년 주기 단골 손님. 그만큼 패턴이 있다는 거군요. 네, 결국 계산 능력보다는 문제 유형 자체의 특징을 파악하는 전략인 거죠. 근데 이렇게 기술만 강조하시는 건 아니죠. 기본기도 중요하다고 하셨다면서요. 아, 그럼요. 그 점도 분명히 짚으세요. 이런 스킬들은 기본 공식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의미가 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최소 2등급은 나온다. 이렇게요. 그렇죠. 기본 없이 기술만 있을 순 없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1등급으로 가려면 의외로 국어 실력이 중요하다고 하세요. 국어요? 수학 1등급의 국어 실력이요? 네, 문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그 언어 이해력이 최상위권을 가르는 변별력이 된다는 거죠. 특히 이과 최상위권은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와, 정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하긴 문제가 길고 복잡해지면 독해력이 중요하긴 하겠네요. 기술, 기본기, 그리고 언어 이해력까지. 결국 뭐 하나만으로 되는 건 아니군요. 네, 종합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거죠. 오늘 살펴본 장대경 선생님의 극한 풀이법,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대가리 비교나 그 제곱근 문제의 풀이팁 같은 거요. 복잡해 보이는 문제의 핵심을 확 낚아채는 느낌이었어요. 네, 이런 적동법이 비단 수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좀 복잡한 문제들을 볼 때도 좀 다른 시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본질을 보고 효율을 추구하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 강사분은 문제 구조를 알면 가끔은 더 복잡한 공색 같은 거 없이 중학교 수준 개념으로도 풀 수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네, 그런 말씀도 하셨죠. 혹시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들도 자신이 공부하거나 일하는 분야에서 너무 표준적이고 복잡한 방법에만 익숙해져서 어쩌면 더 단순하고 근본적인 원리나 뭐랄까 지름길 같은 걸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네요.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딥다이브였습니다.